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투표까지도 지금 이제 며칠도 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총선을 둘러싸고 참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수파 국민들 사이에서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지금 이제 그 사전투표까지도 며칠이 안 남아 있는데 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원팀이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수우파 국민들 여론조사 제대로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또 2030 조국혁신당한테 지지율 0%를 보내는 2030 제대로 여론조사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충분히 투표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양문석 같은 인간, 진짜 이거 양아치인지 양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이 계속해가지고 논란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쉐쉐쉐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땡큐인 거죠, 그렇죠? 충분히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절대로 열패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제일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진짜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후보 누구 탈락시킬 때마다 파란 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이 무슨 파란 쪽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라도 한 번이라도 받아봤겠습니까? 지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팔 그냥 떼어내도 모자랄 판인데, 박용진 같은 사람 팔 떼어내고 파란 쪽 더 떼어내고 다리까지 떼어내지 않았습니까? 3번 가까이나 그런 식으로 확인사살을 했던 게 이재명인데 뭔 놈의 지가 무슨 팔 떨어지는 감정을 알겠냐고요. 비명계에 가가지고 가죽이나 벗겨가지고 양손에 피칠갑이나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뭔 놈의 지가 그런 감정을 알겠냐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진짜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종섭 대사 쳐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참거취를 따졌을 때도 분명히 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읍참마속을 했던 겁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진정으로 자기 팔을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인 것이고, 이게 진정으로 읍참마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야 된다, 이종섭 대사를 쳐내야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편하지 않죠. 그런데 두 사람 전부 다 공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옳고 그러고 이런 거를 따질 새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국민 눈높이 피에 맞게끔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공통 목적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 10분, 15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갖다가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의대 정원수 문제에 대해서도 왜 도대체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서, 그리고 또 조국 쪽에서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겠다.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듣겠냐고요.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국민 담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민주당처럼 폭거에 저항해서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내려놓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 선거에 지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죽더라도 내가 서서 죽겠다.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를 잘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선거 유세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제가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원 유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허기를 좀 달리기 위해 가지고 당직자 몇 사람과 같이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 컵라면을 먹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콜라 중에서도 제로 콜라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컵라면이랑 제로 콜라를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고 오후 8시 36분쯤에 자동차를 타고 또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뭐라고 또 전하고 있냐? 다 먹고 난 뒤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들고 직접 그 컵라면 그릇을 들고 가가지고 국물 따로 그리고 또 분리수거까지 따로 하면서 정리하는 거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진짜 뭐지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같은 그런 잡스러운 인간들,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양문석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한테 우리가 이런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조국이나 박은정한테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진짜 깨문이들과 개딸들이 그냥 막 사진을 갖다가 온갖 미화를 갖다 다 시켜가지고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냐고요.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쇼를 한다라 해서 쇼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개준수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그 만들어가지고 양현재 옆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나왔는데 그냥 지 것만 가가지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앉아있고 양현재가 그 커피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체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먹은 거, 내가 무슨 뭐 국민의힘에 여당의 지금 당대표거나 비대위원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먹은 거 내가 가가지고 분리수거하고 버린다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이게 지금 쉬운 생각이 아니거든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이때 당시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를 지금 일정이 어땠는지를 보니까 성남 분당, 용인, 안성, 이천, 서울 강동, 송파, 강남을 차례로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대동여지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온갖 곳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글자 그대로 뭐 할 시간도 없는 겁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정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김치 사발면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관 얘기가. 요즘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계속 드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녁은 그냥 컵라면으로 때운다라는 거예요. 점심도 이날도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차 안에서 김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의지. 제가 지금 무슨 뭐 김치 사발만 먹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뭐 김밥을 먹어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면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드러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눈치가 보인다. 여러분이 표정을 찡그리면 잠이 안 온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 내 답을 우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그렇게 하고 있냐? 국민도 눈치 보고 있냐? 말도 안 되는 막말하는 김준혁.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위안부랑 무슨 뭐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그 김준혁. 양문석 같은 인간들. 국민들이 피토하며 성토해도 꿈쩍이라도 하냐. 꿈쩍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달리는 차 안에서 김밥을 먹고 있고 저녁 끼니를 때우기 위해 가지고 김치 사발면을 먹고 있는 모습 이게 다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오죽 진짜 이런 게 없었으면 비서실이 나서 가지고 뭐를 공개하고 앉아 있습니까? 무슨 뭐 구두굽이 뭐 이런 식으로 뜯어졌다. 찢어지겠지. 이재명의 구두는 구두 굽이 무슨 뭐 뜯어졌다 그딴 사진이나 지금 뭐 비서실에서 비서실 피셜입니다 라면서 공개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오죽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그런 긴장감이 없겠죠. 다 이긴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천 계양을 그거 내가 뭐하러 그게 중요하냐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될 건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은 필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